자, 아무래도 바로 전 시간 주기표에서 이어서 얘기할 건데요. 주기표의 역사 잘 이해하셨고 주기성을 띠고 있는 거. 화원에서 전자 이외에도 주기성을 띈 주기표에 숨겨진 비밀을 저희가 알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 원자 반지름과 마지막 이온화 에너지까지 배우는 여러분들은 주기표에 숨겨져 있는 게 전자의 주기성뿐만 아니라 유효 핵전화,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도 주기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원자 반지름. 일단은 기본적인 간단한 도입을 하자면은 원자 반지름, 우리가 원자 한 개를 가지고는 반지름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내기 힘듭니다. 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우리 오비탈 배웠잖아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 어떻게 정의하시냐면은 똑같은 원자 두 개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 핵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게 결합 길이잖아. 결합 길이 이거를 R0라고 한다면은 2분의 R0 이게 원자 반지름이 된다는 거죠. 정의를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뭘까? 18쪽 원소는 원자 반지름을 모르죠? 결합을 안 하니까. 결합한 거 가지고 계산해내는 건데. 그래서 18쪽 원소는 원자 반지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빵꾸가 뚫려 있어요. 자, 그러면은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가시냐?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전자가 수가 많아져. 그럼 전자가 수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빽빽해지니까 전자끼리는 서로 반발하니까 이렇게 밀어지겠죠. 그래서 전자가 많아지면은 반지름이 커져요.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자, 핵 전하량. 핵 전하량이 커지면요, 잡아당기는 힘이 세져요. 그래서 다른 요인이 고정되어 있다는 상태에서 핵 전하량이 커지면은 반지름은 줄어들겠죠. 마지막 전자 껍질. 전자 껍질이 커져요. 전자 껍질 속 하나 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확 커지겠죠. 반지름이 커져요. 이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왜 핵전화량과 전자를 묶어서 유효핵전화로 말하지 않나요? 그거 어차피 유효핵전화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온 반지름까지 고려를 해주려면 이렇게 기억하는 게 베스트다.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모식도 그려볼게요. 다시 그려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원자 반지름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십니다. 왜 감소하나요? 자, 왜냐면은 핵 전하량이 증가하시니까. 선생님, 전자도 느는데요. 근데 핵 전하량이 세지는 게 전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더 힘이 큰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은 족으로 가시면은 반지름이 증가하셔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핵 전하량 엄청 커졌는데요, 선생님. 전자 껍질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해주셔야 될 거. 여러분들은 원자 반지름의 주기율을 아셨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이온 반지름입니다. 자, 이온 반지름은 양이온과 음이온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양이온부터 생각해 볼게요. 양이온의 정의가 뭐죠? 전자를 잃어서. 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전자를 잃으니까 양전하가 세져서. 그래서 전자를 잃었잖아요. 전자를 잃으면 어떻게 돼요? 전자가 많아지면 반지름이 커지는데 전자를 잃었잖아. 그러면은 반발이 줄어드니까 양이온은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겠죠. 그러면 반대로 음이온은 그러니까 이온의 핵심은 전자의 이동이에요. 핵은 이동하지 않죠. 그래서 음이온은 전자가 수가 늘어요. 그러면 전자가 수가 늘면 반발 때문에 반지름이 커져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등전자 이온 반지름. 이름 그대로 전자가 같은 이온의 반지름. 자, 그러면은 등전자 이온 반지름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등전자 이온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는 이온들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자, 먼저 산소 O2-, F-,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얘네 셋 다 전자가 몇 개예요? 10개죠. 자, 전자는 전자 전부 다 자, 미치는 요인 전자가 같고요. 그 다음에 껍질, 전자 껍질도 다 몇 개로 갈까? 두 개 같죠. 자, 그럼 여기서 핵전하는요 8, 9, 10, 11, 12점. 그러면은 요인이 다 똑같은데 핵전하만 차이가 나요. 얘네들은 핵전하는 크면 클수록 반지름이 작아요. 그래서 이온 반지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비슷한 걸로 이주기 말고 네온 말고 아르곤이 같은 친구들로 해가지고 황, 염소, 칼륨, 칼슘 이렇게 가도 되겠죠. 그래서 등전자 이온 반지름 이런 식으로 등전자 이온 반지름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자가 원자 반지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핵전하게 증가되면 반지름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은 줄어들고 같은 쪽에서는 커질수록 전자 껍질을 증가 때문에 반지름이 커진다가 핵심입니다. 영상 잠깐 끊고 이어서 이온화 에너지를 보도록 하지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온화 에너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온화 에너지가 사실 가장 조금 어렵지만 또 막상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계에 비해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몰이라는 어려운 걸 해냈기 때문에 뭘 해도 몰보다 쉽겠죠. 자, 이온화 에너지는요. 정의가 뭐냐? 이온화를 할 때 필요한 에너지야. 그래서 근데 이온화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전자를 떼어내는 거야. 전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왜? 전자 에너지를 가하면은 에너지를 흡수하셔서 전자가 튀어나오니까. 자, 정의는 기체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왜 몰 정도로 장난을 칠까요? 몰 정도로 다뤄야 편하니까. 네. 몰 정도로 다뤄야 편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전자를 n이 무한대로 껍질이 무한대로 가는 전자전이를 하게 해주는 거죠.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만큼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이거 직접 계산해야 되는 거야? 아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이온화 에너지조차도 주기성을 띠고 있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주기성을 어떻게 띠고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같은 주기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증가하죠. 대체로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다? 얘가 있다는 거야. 이게 이온화 에너지의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는 감소해요. 왜냐면은 전자 껍질이 늘어나죠. 전자 껍질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자에게서 더 멀어지지. 그러면은 벗어나기 더 쉬워지죠. 네. 벗어나기가 더 쉬워지니까. 왜?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 일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인데 내가 떼어내기가 멀면 멀수록 더 편하겠죠. 왜? F는 전기력은 거리 제곱의 반비례 전하량과 비례하시니까 거리가 커지면은 힘은 작아지죠. 그래서 벗어나기 편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외가 언제 생기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자, 2족에서 13족으로 갈 때 한번 생기고요. 15족에서 16족으로 갈 때 한번 생기십니다. 선생님, 왜 예외가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자, 2족에서 13족 생각해볼까요? 오비탈도 생각해봅니다. 자, 이 상태가 2족이죠. 여기서 13족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자, S 오비탈에서 P 오비탈로 가셨죠. 그러면은 P 오비탈은 S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커요. 그럼 에너지 준위가 큰 곳으로 올라가셨죠. 그럼 에너지 준위가 크니까
벗어나기가 더 탈출하기가 더 쉽죠. N은 무한대로 전자전으로 가기가 더 쉽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이유는 S에서 P로 가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15족에서 16족이 예외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 자, 15족은요 홀 전자수가 3이야. 16은 2로 가죠. 그래서 내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면은 전자쌍은 홀 전자에게서 반발을 하시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훅 하고 커지겠죠. 전자가 얍 하고 서로 밀어내니까 에너지 준위가 커지겠지. 그래서 이거는 홀 전자 수의 감소. 그러니까 전자쌍이 생겨서 전자의 반발 때문에. 이 친구들의 원인은 전자의 반발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기억하신다면 물론 원리 이해도 좋지만 그냥 2족에서 13족으로 떨궈진다, 15족에서 16족까지 떨궈진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는 그래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2주기, 3주기만 가지고 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는 자, 이렇게 있으면은 한번 점을 찍어 봅시다. 1족, 2족, 1족, 2족, 13족. 조금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14족, 15족, 16족에서 한번 떨어졌다가 17족, 18족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쭉 이렇게 되고 얘가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주위에서 보실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까? 야! 하고 떨어지는데 여기보다 더 낮아야 되죠. 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분모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니까 1보다 더 낮은 곳 이쯤에 찍히겠네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가 제일 높냐면은 18쪽 맨 최고봉 헬륨이 가장 이온화 에너지가 크겠네요.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래프 혼자서 그리는 거 연습하셔서 스스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참 좋을 텐데 이온화 에너지의 핵심은 이거죠. 원자 반지름만 배웠으면 좋을 텐데 뭘 배웠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그걸 배웠죠. 그래서 어려웠죠. 에? 원자 반지름은 등전자 이온 반지름 때문에 어려웠죠. 스포일러 할게요. 이온화 에너지는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다. 간단해요. 우리 이온화 에너지는요, 전자를 한 개에 떼어내셨잖아요. 한 개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를 한 개 떼어낼 때 기체가 얼마 전자를 한 개 떼어낼 때 에너지가 얼마 필요하시냐? 전자를 일몰 떼어낼 때 에너지가 얼마 필요하시는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한 개 떼어냈어요. 이온화 에너지만큼 가서 한번 떼어냈어. 근데 그 떼어진 상태에서 또 떼. 그리고 또 떼. 그래서 차례대로 E1, E2, E3 이런 식으로 전자를 하나씩 떼가는 거예요. 이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하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만약에 자, 전자 3개를 떼어낼 때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는 E3다 라고 하면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렸죠. 왜? 전자 3개를 떼어내고 싶어. 그럼 1개 떼어낼 때 2개 떼어낼 때 2, 3개 떼어낼 때 2번 더하기 2 더하기 필수이죠. 이게 헷갈린다? 개념이 진짜 제대로 안 잡힙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이렇게 일몰 떼어낼 때 에너지가 얼마큼 필요하냐. 그래서 한 개 떼어낼 때 E1 뗀 상태에서 그 다음 거 E2 그 다음 거 E3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자,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자. 내가 전자를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전자를 얘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요 전자수는 줄잖아. 근데 핵전하는 그대로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이 점점 줄니까 핵과의 인력 유핵전화가 세지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실 거야. 자, 이게 핵심이고요. 자, 그러면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는요. 조금 크게 잡으세요. 자, 맨 처음에 1,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1족, 2족, 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갔어. 자, 써줄게요.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떨궈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여기서 자 이거를 E1이죠? 그러면은 얘가 E2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그려볼까? 18쪽이고 그 다음에 푹 떨어져서 다시 1쪽. 그러면은 E2는요 내가 전자가 함께 떼어진 상태죠. 그럼 이 친구들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베릴륨이야. 그럼 베릴륨에서 전자를 함께 떼어냈으면 얘는 리튬하고 생김새가 같겠죠. 전자가 3개 있으시니까. 그래서 얘를 한 칸 땡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칸 움직여줬다. 한 칸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제 베릴륨이 리튬의 입장과 같은 거죠. 그래서 스타트가 1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스타트가 2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1쪽, 2쪽,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18쪽. 이게 E2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이제 헬륨과 비슷한 입장이니까 이렇게 확 커져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쪽, 2쪽,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18쪽 잠깐만 아니지 잘못했네요. 자 여기가 2족, 13족, 14족, 15족 여기가 16족, 17족, 18쪽 여기가 다시 1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E1에서 E2로 갈 때 확 에너지가 확 커져버렸어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확 커져버렸어. 그 이유가 뭘까? 왜냐 여기서 E1에서 E2로 갔을 때 전자 껍질이 줄어버려서 반지름이 확 작아져 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유효 획전화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죠. 네,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된 건데,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의 핵심은 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을 보고 어느 원소인지 예측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가령 봅시다. 내가 알루미늄 이건 13번이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알루미늄은 최각전자가 3개예요. 그래서 E1 하나 떼어냈어. E2 하나 또 떼어냈어. E3 하나 또 떼어냈어. 그 다음에 E4를 떼어낸다고 칠 때 전자 껍질이 줄고 그 안에 있는 걸로 가기 때문에 이때 기하급수적으로 터질 거야. 그래서 이 구간을 보고 어떤 원소인지 예측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또 자, 마그네슘 E1 하나 떼냈어. E2 하나 떼냈어. 그럼 그 다음에 E3로 갈 때 껍질이 하나 줄어버렸으니까 이때 확 에너지가 터지죠. 그래서 이 구간을 보는 게 핵심인 거야. 이것까지 하면 이온화 에너지 완벽하고요. 특히 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 이 그래프 받아들이는 연습. 한 칸 밀렸다. 잘 이해되시죠? 네. 지금 베릴륨이 리튬 입장이 되고 이렇게 중소가 베릴륨 입장이 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간격을 잘 보시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효 획전하는 주기가 늘어도 증가, 족이 늘어도 증가. 원자 반지름은 주기가 늘면 감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은 반지름은 감소, 이렇게 갈 때는 증가, 껍질이 증가하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이렇게 갈 때 같은 주기에서는 대체로 증가, 이렇게 갈 때는 감소. 이거를 방향성을 잘 기억해 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를 해서 적용을 하는 건데, 이해를 잘 해주셔야 원활하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개념, 5개념 없도록 철저하게 공부해 주시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2단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단원 하나 보니 2단원이 굉장히 재밌었죠? 2단원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3단원은 2단원보다 조금 더 외울 것도 좋고 조금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2단원 원자의 세계를 정확히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은 원자의 세계 잘 탐험하셨죠? 우리 이제 세계여행 한 곳만 가면 재밌겠습니까? 다음 세계여행 하러 가야죠. 어디로 가면 될까요? 분자의 세계로 세계여행을 떠날 거예요.
3단원 분자의 세계로의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2단원 공부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2단원의 내용이 3단원에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2단원 내용을 정확하게 공부해 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